네, 삼성전자의 감산이 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또 AI 시대에서 HBM에 대한 수혜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좋은 소식 모았습니다.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탑3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스터디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을 먼저 좀 한번 봐줘야겠죠. 현재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수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이라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출에 민감한 나라이고 해외 경제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수출에 대한 그 수치가 거의 우리나라 경제의 전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무역 수지 부분인데, 무역 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확실한 흑자의 전환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수출이 플러스 성장 나타낸 건 13개월 만에 1년 넘게 기다리던 소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또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일평균 수출 역시나 올해 최고치였던 9월을 경신하며 이제 어느 정도의 성장세로 고점을 갱신한다라는 거죠. 주가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갱신할 때 좋은 시그널로 볼 수 있는데요. 준비된 자료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죠. 우리나라의 경제나 다름없는 코스피 지수, 수출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나름대로 커플링이 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일치를 하고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특히나 코스피에는 시클리컬 업종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경기 민감주들이.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수출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코스피가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보다 한 3, 4배 이상 크기 때문에 그냥 코스피만 보더라도 뭐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고 그냥 뭐 경제는 끝입니다. 근데 이제 수출 증가율과 상당히 일치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현재 우리나라 시장도 참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시장 코스피를 보면은 이제는 이제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만한 자리라고 수출 지표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턴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 매크로적인 환경이 됐고요. 이제 어느 정도는 바닥 국면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소식 전달해 드릴게요. 현재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일본 출장을 가 있죠. 이재용 회장이 회장 취임한 지가 딱 1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행보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슬슬 그 회장의 업적에 대한 평가들이 나올 수 있는 그 기간이 이미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더 행보가 가팔라지는 것 같습니다. HBM 판도를 뒤집을 장비 물고 튼다라는 내용인데, 같이 보시면은 현재 인공지능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HBM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D램과 낸드 플래시 사업은 현재 부진한 상황이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바로 HBM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해서 일본의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디스코 린텍 같은 절단, 연마, 점착, 반도체 제조 장비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지금 현재 만날 예정이고요. 현재 일본은 반도체 우리나라 다시 화이트리스트로 걸어줘서 이제 반도체나 이런 수출이나 이런 기술 협약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 회장이 일본 기업들과 바로 HBM 생산용 후공정 설비 공급권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결국 HBM이라는 거고, HBM의 수요는 전년 대비 1년 만에 58%고 내년에는 30% 추가 성장인데, 이건 사실 AI 시대를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저는 그 대후년에도 같은 성장률이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나올 수 있고요. 또 시티그룹에 따르면은 HBM 수요가 현재 지금 수요 대비 공급 비율이기 때문에 그가 공급이 더 부족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상당히 부족해서 못해도 3년은 공급 부족이 나온다라는 거 이미. 그래서 2027년이나 수급 균형 전망인데 이것도 모르죠. 어쨌든 3년의 먹거리가 확실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HBM을 패권을 가져가는 자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의 승자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글로벌 인싸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본인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어떤 그런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많이 이겨내고 활동하고 많은 부가가치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엄청난 인싸입니다. 과거에도 이제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왔을 때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있고요. 여기에 이재용 회장이 뭔가 다급한 그 모습 보이죠.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인싸입니다. 뭐 당연히 바이든이랑 악수도 하고 지금도 이제 일본에 갔지만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랑도 친하죠. 그리고 이거는 2016년인데 이때 이제 인도 공약을 위해서 갤로트 리콜로 1조 현금 확보를 했었고 당시에 모다 총리를 만나면서 인도 시장에 진출을 공고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 시장에 스마트폰 1위가 바로 삼성전자예요. 인도 시장은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이 30% 내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크죠. 인구도 1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2016년에 당시에는 인도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많이 없었어요. 아직 중국이 데드크로스 사망률이 데드크로스 나기도 전이었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의 어떤 그런 어떤 예지적인 능력이나 산업을 보는 그 능력이나 눈이나 또 이런 글로벌 인싸력,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재용 회장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HBM에서 다소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에서 밀린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판도를 바로 일본에서 끌고 온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이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 승부수를 띄운 건데 사상 최대 이제 53조를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면 이번에 3분기 컨콜에서 내용을 많이 말을 해준 거고요. HBM 그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는 내년에는 이게 40조 정도로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감산 사이클인데 올해 기준으로 이제 53조 최대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산을 하면서 실적은 더 끌어올 수 있는데 다른 건 다 감산하는데 지금 HBM 생산 능력은 올해보다 2.5배 늘린다. 전체 캐파가 감소하는데 지금 이 한 캐파만 2.5배를 늘린다는 건 상당한 비중이 훨씬 더 총량에서 더 늘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삼성전자가 HBM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생산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감산을 하기 때문에 아까 보셨듯이 현재 공급량이 약 15% 더 부족해요. 수요가 15%가 더 많아서 지금 그건 이게 다 감안이 된 건데도 생산이 증가되는 게 감안됐는데도 부족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생산 능력은 늘리되 어느 정도 HBM에 집중하고 다른 건 줄여서 이런 이익 단가는 높여서 실적은 또 올리고 여러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그런 현재 삼성전자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AI 확산으로 인한 HBM 판매량을 늘려서 내년 HBM 공급망은 2.5배 늘리고 현재 4세대 HBM3는 올 3분기 양산을 시작을 하는 것이고 내년 상반기엔 이제 5세대 HBM 반도체를 제작을 하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SK하이닉스 물론 지금도 현재 SK하이닉스한테 한 10% 좀 밀리고는 있지만 이 부분도 SK하이닉스한테 밀릴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의 코멘트를 들 때 삼성전자의 자존심이 상당히 금이 갔어요. 한 번도 SK하이닉스한테 뭘 밀려본 적이 없고 메모리 반도체 당연히 밀려본 적 없는데 처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용 회장이 어떻게 보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많이 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고요.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5월에 정점 찍은 뒤에 계속 감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본인들의 재고가 감소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메모리 업황 회복세는 이제 2024년까지 수요가 일단적으로는 전망이 좋게 되고 있고 스마트폰 사업, 폴더블 폰도 역시나 두 자리 증가율 기록하면서 선전을 이어갈 것.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삼성전자 글로벌 인싸라고 했는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이 차량용 반도체
전장용 반도체까지 진출을 하는 모습도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매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또 활용할 때 어떤 걸 활용했었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만났어요. 그래서 전장용 반도체까지 완전히 삼성전자가 싹 쓸어올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수요가 있기 직전까지 최대 투자를 해서 캐파는 충분히 늘려놓고 이제 내년 바로 다음 세대까지 준비하면서 지금 수요를 전부 다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모두 다 되어 있다. 그래서 5세대에서는 24GB 샘플이고 36GB까지 아주 넉넉한 용량의 메모리 반도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능 컴퓨팅 고객사로부터 로직 반도체와 HBM의 2.5D 패키징까지 전부 다 한 번에 다 제작이 가능한 턴키 사업을 이미 다 수주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3분기에 3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한 낸드 플래시 사업에서는 최신 제품인 적층 300단 수준, 현재는 100단만 넘어가도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바로 적층 메모리의 선두주자가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예요. 이거를 먼저 아이디어를 냈던 게 바로 이건희 회장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당시에는 적층에 대한 반대가 있었는데 적층이 단점이 많이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적층으로 쌓아야지 이게 오류가 있을 때 수리하기도 편하고 트래킹하기도 편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던 거죠. 그게 삼성전자의 DNA가 지금까지 이건희 회장의 해안이 지금까지도 적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 이제 실적 개선까지 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나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겠죠. 다른 건 감산하는데 HBM을 늘린다. 그럼 결국에 돈이 가장 큰 고부가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게 HBM이고 이 AI,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HBM이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도 AI 수요를 대응을 하기 위해 파운드리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영역이지만 AI 반도체에 모든 포커싱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 그리고 HBM 관련된 투자를 하신다면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고 투자하고 있고 비중을 가장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큰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세 종목 알아보기 전에 삼성전자 차트를 먼저 보시면요. 최근에 삼각 수렴을 만들면서 다음을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상 어느 정도 저점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 저점을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 방향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실적을 보더라도 현재 삼성전자 실적을 봤을 때 매출 규모가 분기네 일단 연간으로 볼게요. 원래 300조 매출 나오던 게 260조가 나오고 이익도 완전히 정통을 맞아버렸어요. 낸드 플래시에서 적자가 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가장 핵심 캐시카우에서.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뭐로 회복을 해요? HBM을 기점으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매출 원가도 높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게 나오기 어렵지만은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고 매출까지도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 다른 부분에선 적자를 또 다른 부분에서 흑자로 메꿔서 간신히 흑자인 상황인데 적자인 사업부가 알짜 사업부로 바뀌어서 실적이 전환된다면 분명히 그에 따라서 주가도 현재 연이니까 연으로 봤을 때 적자인 그 연보다 이제 흑자인 연에 대해서 당연히 반등될 수밖에 없고 상승이 됐을 땐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테마주들이나 이런 소형주들은 그런 전망에 대한 기대로 크게 변할 수 있고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아도 잘 갈 수 있고 실적이 좋아도 빠질 수 있지만 삼성전자 같이 시가총액이 400조나 달하는 종목이 테마성으로 움직인다 이런 거는 없고요. 오히려 실적에 맞춰서 딱딱딱 움직인다. 그럼 삼성전자 관련주만 지금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기가 상당히 좋고, 삼성전자가 이 정도 오를 때는 소부장주들은 200%, 300% 가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최대한 관련 있는 수혜주를 공략하신다면 여러분들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 세 종목이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종목이 바로 워트입니다. 삼성전자 HBM 증설을 덕을 보고 있는 아주 직접 수혜주로 이미 부각이 되어 있고요. 워트는 공모가가 6,500원이었는데 공모가 따상 수준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겠죠. 워트는 반도체 포토 공정에서 사용하는 THC 그 온도랑 습도를 제어를 하는 장비가 THC인데 이거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HBM 점유율이 50% 된다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가 40%, 그리고 마이크론이 미국의 마이크론사가 10%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90%를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워트다 보니까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트도 차트를 보면은요, 아무래도 최근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큰 변동을 줄 수가 있는데, 2,400억짜리 종목이지만 이 종목은 약 30년간 꾸준하게 흑자를 보여줬던 기업이기 때문에 흑자인 베이스에서 성장성이 부각이 될 수 있고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내용만 있다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단기적으로도 여러 번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운용사들의 자본들, 벤처캐피털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출회되면서 빠지는 건데, 현재 워트는 단기적으로 큰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투자사들이 아직 지분을 많이 다 확보를 못했고 공모가 대비했을 때도 이제 거의 따상 수준, 따상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최대 주주가 이렇게 지분이 높다 보니까 굳이 이제 투자사들이 지분 확보는 못했는데 이 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장중에라도 공모가 대비 비싼 가격임에도 매수를 한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물량들은 현재 기관이 오히려 8,000원대 팔았었고 지금은 수급의 이동들이 거의 없음에도 탄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기타 법인 물량들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개인들이 오히려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다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눌릴 때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 바로 워트다. 그리고 HBM에 대한 수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 세계 90%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워트이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워트에 대한 내용을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 워트는 현재 THC에서 상반기 매출 가운데 THC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이 HBM이 더 고도화되고 할수록, 공정이 더 고도화될수록 이 THC에 대한 중요도가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이 THC는 웨이퍼 표면에 PR, 감각액이 균일하게 도포될 수 있도록 온습도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또 이게 클린룸, 드라이룸처럼 파티클 입자를 제거하는 기능. 클린룸, 드라이룸은 기본적으로 파티클들이 없는 상황인 건데 그것마저도 혹시라도 뭔가 더 미세하게 오류가 나지 않기 위해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20년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매출액과 영업이 한 67억 정도, 그리고 증거금이 5조가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만한 기업이고, 이런 성장주들은 보통 실적이 담보가 되지 않는데 실적이 흑자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테크윙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수혜인데, 이 종목도 역시나 하이닉스, 삼성전자 2트랙, 3트랙 다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테크윙을 한번 주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크윙은 핸들러 부분에서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과의 결속력이 높은 기업이에요.
최근에 HBM 시장 선도하고 있는 SK랑 삼성전자 투자에 비해서 소극적이었던 마이크론이 이제 움직이면서 후공장 투자를 보이는 만큼 테크윙이 세계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런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미국이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게 줬던 거예요. 본인들은 CPU나 다른 쪽에서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한국에 준 거죠. 근데 리쇼어링이 나오면서 그런 외국에 있는 공정들을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갖고 오는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TSMC 쪽에 있는 파운드리도 가져오려고 그 비중을 가져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테크윙이 상당히 많이 준비된 게요. 생산 라인 중 하나가 안성에 있고 현재 매각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본사가 동탄에 있어요. 그리고 동탄에 있는 R&D 센터랑 본사를 증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안성의 자산 가치가 이미 1000억짜리라서 이미 자리를 잡은 것인데 동탄에다가 집중을 하는 이유, 훨씬 더 수도권에 가까이 가겠다라는 것이고 추가적인 테크윙의 야심. 현재 캐파가 안성 아산이 이제 5천 6천억 수준인데 이미 풀캐파예요. 캐파 증설이 필수인데 이거를 정리를 하고 간다. 상당히 빡센 거죠. 이걸 유지하면서 증설을 하고 오히려 여기에 증설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파가 지금 1조 원까지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전사적 구조조정을 통해서 현재 지금 동탄에다 집중을 하겠다. 왜? 동탄 인근엔 삼성전자와 SML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크윙은 현재 핸들러를 기반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그 커넥션을 통해서 HBM에 대한 수요도 가져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가장 그 소재 장비주에서는 그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그 수혜까지도 같이 이미 핸들러로는 무조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테스트 장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도 역시나 5세대 양산을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세대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테크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크윙을 보신다면 이 세 기업에 대한 모든 수혜를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테크윙을 또 준비한 이유는 바닥권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미래 전도가 유망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한 수익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주봉상으로는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지만은 현재 지금 주가가 예를 들면 8,700원이에요. 근데 고점에 있을 때는 오히려 호재가 훨씬 더 많이 쏟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성장주라 하더라도 비교적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저점을 공략한다면 그만큼 먹을 캐파가 많아지는 것이겠죠. 먹을 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먹을 룸이 없어요. 이미 다 매집이 끝난 세력들이 가져가는 거고, 월봉상에서도 상승 탄력을 이제 받기 시작했고, 삼성 감산 시즌이랑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준비했다면 당연히 이런 자리도 공략을 해볼 수 있었겠지만 이제 요 정도는 또 1파동 정도는 줘야 돼요. 테크윙이 현재 시총이 3천억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성장주를 바닥권, 비교적 하방, 박스권 하단에서 매집을 한다면 적어도 박스권 상승하는 이 구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현재 자리에서만 해도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60% 정도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한 종목은요, 제가 이제 스터디방에서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테크윙처럼 실적도 좋고, 바닥도 좋고, 성장성도 좋고, 스토리도 좋고, 네트워크, 거래처도 좋은 기업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스터디방 오시면 이 종목뿐만 아니라 나머지 실시간 시그널 종목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HBM 시대가 열렸고요. 반도체를 기점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조금 더 마음 놓고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의 기조인 트레이딩과 인베스팅이 동시에 가능한 종목으로만 매매하셔야, 단타를 하더라도 테크윙 같은 걸로 하셔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전략이 틀렸을 때 다음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설프게만 공략하면 힘듭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좋은 종목들 바닥권에서 좋은 스토리로 공략해서 좋은 수익 났거든요. 현재 이런 장입니다. 현재는 이런 순환매를 먹으면서도 바닥권에서 좋은 종목들이 잘 부각받을 수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스터디방 오셔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하고 방송하다 보니까 실시간 정보 받으셔서 더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 스터디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